윤석열 최측근. 근데요, 이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다 보니까 우리는 검찰이라는 걸 통으로 묶어서 비판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윤석열 저거 뭐냐? 그 한동훈만 출세시키는 느낌. 그리고 뭐 한동훈만 있겠습니까? 자기 측근들이. 그 측근들만 출세시키는 느낌. 사실 이것 때문에 검찰 조직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총장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국가를 우려하고 있는데 범죄 혐의가 짙은 자를 그것도 기수를 막 월대함을 막 엄청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까 검찰이 겁나 당황하더라.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이슈가 안 되면은 검찰이 수사를 중립성 없이 해도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데 이슈가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이제 검찰을 믿겠습니까? 검찰이 하는 모든 수사는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 윤석열이 사실은 검찰을 완전 망가뜨리고 있다.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찰공화국을 다 우려했잖아요. 그런데 뻔하게 대놓고 저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 이게 지금 이 모질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 눈높이 상관하지 않겠다, 여론조사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그냥 내가 검찰공화국 대놓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이게 후자라고 하면 너무나 겁이 나고 전자라고 하면 이런 거를 대통령으로 뽑았나는 생각이 진짜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저 옛날에 조국 장관이 한동훈을 윤석열이 당선이 혹시 되면 한동훈을 검찰총장보다 그 이상의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고 예언한 적이 있었어. 네. 근데 조국 장관이 최근에 쓴 페이스북을 한번 보면은 정확한 분석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의 왕장관이자 황태자다. 첫 번째로 대통령의 신복 중 신복.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주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권을 가지면 물론 민정수석식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 특검, 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지명한 이유가 정확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한동훈이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에 가면은 칼 대신 펜을 쥐었다 그러는 건데 더 어마어마한 칼을 쥐게끔 하기 위한 포석으로 한동훈을 파격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파격, 개뿔이 파격입니까? 파격이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겠다는 건데 이건 파격이 아니라 노골적인 거잖아요. 노골적 인사. 근데 이제 박근혜 씨한테는 최순실이 뒤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뭐 집행도 하고 이런 걸 했다면, 아예 이제 윤석열 시대에서는 뭐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뒤에서 하느니 차라리 네가 법무부 장관 해라 이런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가 수사기소 검찰을 분리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검찰 힘을 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까지 대비해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한다는 그 조국 장관의 전 장관님 지적을 보면 윤석열이 이게 진짜 이게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최근에 급부상한 상황이었대요. 민주당이 당론 결정하면서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을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게 다 읽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검찰 정상화가 돼서 수사권이 검찰한테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걸 우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검찰은 망가지든 말든지 검찰한테서 뺏어온 그 수사권을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쓰겠다는 보석이라는 거지.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 국가를 우려하고 걱정하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검찰은 쑥대밭이 돼도 나와 한동훈이는 살겠다 이런 그거에 가깝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만약 김건희였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왜 그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랑 통화할 때 어떤 정보를 준다 뭐 그런 얘기했더니 김건희가 그러면은 뭐 동훈이한테 얘기해봐 이런 그 통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한동훈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그 후임자가 검찰청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되면 훨씬 더 김건희와 어떤 소통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뭐 그런 그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이 모든 카드를 누군가 구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윤석열이 한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상은. 한동훈이 했겠지. 그러니까요. 최고의 브레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이런 걸 발생을 했을 때 윤석열은 한동훈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뭐 조국 장관님 수사라든지 원전 비리 뭐 원전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거 모든 것을 다 한동훈이 계획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진행을 했고 그것을 이제 옆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한 건 이제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번에 인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패들도 결국에는 한동훈이 계획을 잡은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한동훈이 그냥 칼로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뭐 이재명이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든 이 수사의 핵심적인 한두 개의 수사만 건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한동훈이 판을 짠 게 어차피 형님 우리가 이거 다 그냥 한마디로 그 조직 폭력배로 치면은 행동대장 몇 명 잡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와해시킵시다 라는 개념으로 판을 구성한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법무장관이 돼서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탄탄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라고 판을 깐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법무장관 그 지명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명한 게 아니라 이번에 두 번째 내가 얘기를 하면서 지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사실 우리가 내각을 구성할 때 보면 그 수장으로 앉히려면 뭐 인품이 뛰어나서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어떠한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보통 지명을 하는데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을 보고 글로벌 스탠다드 유창한 영어 실력 또 한동훈은 맹종하지 않겠다. 사실은 내각에 입각하는 사람이 맹종이란 말을 지금까지 쓴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맹종하지 않겠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맹종하겠구나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이게 지금 여러 곳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윤석열이 한두 번씩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 보복으로밖에 읽힐 수밖에 없고 읽히는 것 본질에도 그냥 정치 보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예.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검찰총장을 시킬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무장관 되면 오히려 뭐 좀 아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만약에 한동훈이라면 어차피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법무장관을 하겠다고 선뜻 제의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제가 한동훈이라면 사실 충성스러운 어떤 부하거나 아니면 브레인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좀 생각했다면 윤석열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제의했으면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됨으로써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이 다 쳐다보면서 검찰공이라고 욕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수사 기소까지 뭐 그것까지 염두에 든 포석에 마치 진짜 다 그렇게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다라고 안 할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올바로 된 참모가 싶기도 그게 해요. 이제 일종의 두 사람은 특수관계예요. 어차피 김건희하고도 통화하는 사이일 정도로 특수관계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작의 공범이에요. 검언유착, 고발사주 같은 게. 지시자, 시행자 이 관계이기 때문에 공범은 어떤 경우냐면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 한동훈은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공범이다 보면은
사이가 틀어질 경우에 끝나는 관계들이 네. 되게 많잖아요. 좀 공범의 관계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보고 어쨌건 간에 검찰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일부는 진짜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수부는 아니야. 에? 대개 형사부나 공판부 쪽에 있는 검사들은 진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라보는 관점 차이겠지만 검찰을 뛰어내리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검찰에 이제 수사권 사라지면 사실상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 상당수를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간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한 두세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뭐 그쪽 내부에 있거나 뭐 하는 사람들 진짜 경악했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 사람만 챙기냐. 사실은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는 인사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서초동에서는 이 뉴스가 참 돌았을 때 가짜 뉴스 나왔대. 그러니까 증권가 찌라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에. 저도 그랬는데요. 나도 그게 우리 단톡방에 떴을 때 내가 먼저 검색을 해봤어. 이 새끼 어떤 새끼 장난치나 이거 얘 지금. 근데 이제 검찰이 놀란 건 사실일 텐데 저는 결국은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윤석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야, 저 완전 칼춤추는 망나니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밀어붙이겠구나.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윤석열이 정확하게 사인을 준 것 같아요. 말 잘 들어라. 말 잘 듣는 놈들은 나 정권은 잡고 있는 동안에는 크게 출세할 수 있다. 너네들 중에 말 안 들 정도로 머리 큰 애들은 다 나가고 말 잘 들어서 출세하고 싶은 놈들은 내 밑으로 와. 이런 사인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놀랍고 경악스럽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심으로는 나도 줄 제대로 한번 서봐야지 이런 검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기수 한번 볼게요. 현재 고검장급들이 23에서 26기래. 지금 검사장들은 25에서 27기래. 한동훈이 그 중에서 제일 꼬레비인 거예요. 제일 꼬레비인데, 그게 한동훈 자체가 27기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들은 사실상 옷을 벗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지금 옷 벗어야 되는 대상자만 20명 정도 20명.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전관시장에 막 뛰어나가고 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석열이 다 자리를 만들어 주겠지. 일부는 아마 정부 공공기관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겠지만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앉힐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장급들이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버리면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 자리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쉽게 표현하면 공백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의 이 그냥 뭐 다른 거 다 배제하고 한동훈의 법무장관에 가는 것만 가지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윤석열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된 그 고위 검사들이 다 줄줄이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일단은 그 자리를 결국엔 자기 사람들을 다 까채울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김호수 총장도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검찰 선진화법에 대해서 입장도 있었고, 검찰 선진화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돼버리면 완전히 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그 급을 완전 뛰어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김호수 검찰총장도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게 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한동훈이 법무부로 간 거는 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내피셜이지만 검찰 수사 알아서 하게끔 만들고, 두 번째 판사들 재판도 자기의 입맛대로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관리를 하려고 법무부 장관 쪽으로 보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제일 제가 만약에 한동훈이면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민정수석의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래서 해봤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다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걸 왜 맡았을까 참 궁금증이 있고, 이게 이제 고위 검사들이 다 나가라는 어떤 윤석열의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고위 검사들 말 안 듣는 애들도 내보내고 그 빈자리에 자기 사람 줄 세우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다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검사장급 이상 임명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목소리 많이 안 내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 윤석열 입장에서 약간 껄쩍지근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어. 있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윤석열 라인은 부장 검사급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끌어올리려고 하는 포석도 있다.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사실상 알고 보면은 검사들이 와 검사가 대통령 됐네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씨발 맞아요. 이런 상황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검사를 잘 챙기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검사가 다 우리 윤 검사한테 모든 검사가 자기 편이겠냐고. 우리 윤 검사는 나랑 가까운 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박수 쳤던 놈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한동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을 임명한 포석이 다 읽혀버리면은 한동훈 때문에 정치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속마음이 어쩌건 간에 국민들 존중하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 등을 찍은 윤석을 찍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이냐? 원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에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차단하고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을 딱 내미는 요 그 호연지기 요거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니까. 오히려 어저께 야 윤석열 잘한다. 왜냐하면 논란거리 휩싸여서 좋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놀라고 있는 것들이 저거 말이 돼? 저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한다는 것도 야 저 말이 되겠어? 그냥 일단은 수긍하겠지 그러면서 뭐 천천히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겠지 하는데 절대 안 들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든 뭐든 나머지 그 장관급 기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방점이 지금 한동훈인데 한동훈도 우리가 다들 예상한 게 그냥 일단은 그 부장 검사라든지 검사 이렇게 시켜 그쪽으로 해서 수사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럼 지지율이고 다 상관없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 성공한 케이스는 자기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30%가 있잖아요. 국진의 사람들. 그러면 그 나머지 70%를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냐면은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수사로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맞았네 라고 하면서 속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인지도가 이걸로 떨어져도 상관없다. 한동훈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치고 문재인 정부를 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20%가 따라올 것이다. 그럼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엔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상황이 있고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측근들이 뭐 국민의 힘이 됐든 뭐가 됐든 당을 만들든 국민의 힘을 장악을 하든 장악을 다 하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의 시스템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은 1인 권력 무서불이야. 진짜 빈정상하면 대통령한테 대들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차피 뽑혔으니까 뭔가를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각종 시스템에서 계속 막혀요 나중에.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국회입니다. 윤석열이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행령 꺼내드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기는 한데 시행령 자주 꺼내들었고 망한 사람이 박근혜예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막 내리꽂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요거를 윤석열이 모르는 것 같다. 검찰 내부에서 여기 나오고 있다. 근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검찰이 가장 비겁한 조직이라고. 검사 동일체란 말이 얼마나 비겁한 조직인지 아세요? 그냥 조폭 같은 조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비겁한 새끼들이야. 그런 놈의 대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시스템에는 이해가 없는 게 보통 일반인 생각이거든요. 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되면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스템을 무시하면 그 정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 무시해갖고 망한 사람이 박근혜라고. 그래 문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 욕하려면 90%는 민주당 욕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인사권이에요. 국회의 권한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의 권한은 국회에 더 있는 건데 여기 그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대가리 나쁜 검찰총장 마인드밖에 안 되는 거야. 국민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후지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봤을 때는 5년이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새날 출연하지 않는 날을 이제 시청자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푸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쫄지 말라고 막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감 가는 게 뭐냐면 이번에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패를 쟤네가 너무 빨리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가 완전히 뭐 굉장히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략을 가지고 뭐 우리가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쟤네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 개혁 법안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쫄았구나. 쫄았기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런 패를 보였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이 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비슷한 주제인데